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명한 셰프가 주말 동안 숲속 가족 저택으로 도피하며 주변 현실 도피를 시도하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령들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결판을 내기 위해 그에게 다가오고 그를 무서운 도전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영화 제목은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몸에 멍과 상처가 있는 소녀가 사막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을 죽일 것처럼 눈앞에 칼을 집어듭니다. 이제 같은 칼이 유명하고 신진 셰프인 피터 레이크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TV쇼를 녹화한 후 11살 딸인 라일리와 함께합니다. 발을 걷고 있는 그녀와 함께합니다. 그는 라일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전 아내의 재혼, 그녀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 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며 다음 주에 다넬 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라일리는 그들이 오늘 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피터는 거절하며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딸과 잘 소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전화를 받고 주말에는 바쁘며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앞으로 며칠 동안 숲속 가족 저택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는 길에 딸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근처 가게에 도착하고 하차한 후 차 안의 한 여성이 그에게 라이터를 요청합니다. 피터는 그녀에게 라이터를 주고 조금 알아가고 나서 소녀들 무리를 만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그의 시선을 끌습니다. 그런 다음 미끼 가게에 들어가자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로니를 만납니다. 그녀에게도 끌리는 로니입니다. 잠깐 대화한 후 피터는 그를 기억하고 로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니는 피터처럼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개자식이라고 부른다. 그의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 행복하지 않은 피터. 짧은 대화 후 피터는 담배 한 갑을 산다. 그러나 로니는 돈을 받지 않겠다 한다. 그는 그의 여동생 그웬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와 그웬은 과거에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로니는 그에게 그의 메시지를 여동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가족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3년 후에 여동생 그웬을 만난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포옹한다. 시력이 좋지 않은 저택하인 아그네스는 그의 아버지의 방이 이제 침실이 되었다고 알린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쉴 수 있다. 그 후 피터는 그의 딸 사진을 그웬에게 보여주며 그녀를 흥분시킨다. 반면에 그애는 그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 화가 나 있다. 피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피터는 그가 오랫동안 아내와 이혼했다고 설명한다. 방금 만난 로니에 대한 가벼운 대화 후 그는 그녀에게 로니에 대해 알리고 그애는 자신과 로니가 과거의 친구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고 집 밖의 염소가 피터를 놀라게 한다. 아그네스와 짧은 대화 후 다시 밖을 보니 염소가 사라졌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자신의 일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알린다. 그리고 5개월 전 그녀는 사법조사관이 되었고 지금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 피터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애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발코니에서 그에게 이상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슴을 본다. 그리고 나서 땅에 앉아있는 어두운 눈을 가진 여성의 그림이 그를 궁금하게 하여 아그네스에게 물어본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이 그림을 그렸으며 이는 삶의 우아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피터는 그녀에게 눈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눈이 밤새 그녀를 깨우고 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설거지를 하던 중 미스터리하게 벌레들에게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집 전화가 울린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로니가 전화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로니는 피터의 TV쇼를 칭찬하고 그를 위해 기쁘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이상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피터는 욕실의 변기에서 피에 떠있는 냅킨을 본다. 그는 무서워한다. 동시에 집에 낙소리가 나고 그는 카라를 만난다. 로니의 가게에서 본 소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그들의 캠프에 문제가 생겼고 손전등과 양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피터는 집에 이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카라가 밖에서 추위를 기다리지 않도록 초대한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피터는 그녀가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서 그녀에게 준다. 그는 그녀가 떠날 때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듯 뒤를 따른다. 이 밤 아그네스는 혼자 있을 때 끔찍하게 혀를 내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피터가 일어나면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간다. 조금 달린 후 그는 청소년 시절 자주 가던 나무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 시절의 괴로운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제 무서운 생물이 문에 설치되어 있어 그를 놀라게 한다.
동시에 그는 갑자기 카라가 뒤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에게 인사한 후 그는 이 나무집이 과거에 자신과 여동생의 아지트였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매 여름마다 여기로 오곤 했던 곳이다. 조금 후 카라의 친구들인 마리와 엘레나가 그들과 합류한다. 서로 알게 된 후 엘레나는 그를 알아보고 그가 TV에서 유명한 셰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피터는 카라와 그녀의 친구들을 저녁에 초대하며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의 초대를 수락하고 피터는 파티를 위해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파티를 할 시간입니다. 카라와 그녀의 친구는 피터의 따뜻한 환영과 함께 그와 함께합니다. 마리는 그녀의 어머니인 릴리스를 소개합니다. 사실 그녀는 피터가 이전에 라이터를 준 같은 여자이며 서로 인사한 후에 또 다른 한 명인 모건은 그녀가 초대받은 집에 끌립니다. 그녀는 피터 앞에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카라는 피터에게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그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며 심지어 아그네스가 이 그림을 아직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탓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테이블에서 함께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손님들에게 아그네스를 소개합니다. 피터는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요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 릴리스는 그 아이와 그 아이를 사회생활로 이끌기 위해 부모가 기울일 노력에 대한 아름다운 연설을 합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피터는 그녀를 존경하고 마리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조금 후 피터는 카라의 손목 문신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질문합니다. 카라뿐만 아니라 모든 소녀들이 손목에 그 문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카라는 그것이 그룹 구성원들 간의 자매 결속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워지면 카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타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손님들을 위해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하지만 그는 매우 술에 취해 있습니다. 아그네스는 담배를 피우며 전자레인지에서 수프 한 그릇을 꺼내 피터에게 먹이기 위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도움으로 그는 손님들을 위해 크림이 얹힌 디저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카라는 아그네스에게 하루 종일 그들을 대접하느라 바빴으니 잠시 쉬라고 요청합니다. 아그네스는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지나간 일이며 그녀는 그것에 대해 나이가 더 많다고 말한다. 피터는 그들에게 딸기로 장식된 초콜릿 케이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먹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나중에 먹겠다고 한다. 피터는 매우 취해 집중을 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방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원한다면 이곳에서 밤을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잘 자라고 인사한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멍한 상태로 침대에 쓰러진다. 환각 때문에 아버지의 사진 프레임이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든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침대 옆에 모건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얼굴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그는 거기에 곤충이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는 집의 한방에서 음악과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한방에 공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음악을 멈추고 그 후 갑자기 피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 허수아비를 본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즉시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이상하게도 모건이 없다는 것을 보고 조금 후에 이상한 옷과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진 여러 인물들이 집을 공격한다. 동시에 카라가 그를 호출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방은 잠겨있다. 외계인들이 가까워지자 피터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에 묶여있고 모건은 피가 나고 있는 입술을 가진 채 침대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녀가 깨어나고 외계인 영혼들이 다가오고 모건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카라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 모건이 방을 나가고 피터는 마비되고 쇠사슬에 묶인 채 그녀에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는 침착하게 자신의 자매 레베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피터에게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한 후 수년 전에 자살한 사람. 그러나 피터는 그녀의 죽음을 자신 탓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녀가 헤로인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 카라는 그녀가 사막에서 자신의 시신을 발견했던 때를 기억하며 그의 TV쇼에서 그가 판매하는 칼로 자매가 자살했다고 그에게 알린다. 그리고 이 결정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피터는 이것이 10대의 문제라고 인정한다. 잠시 후 모건이 그의 가랑이 앞에 활과 화살을 놓는다. 피터는 그것에 겁을 먹는다. 나머지 그룹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을 위해 온 마녀들임이 드러난다.
카라의 자매 레베카의 자살에 대한 그의 역할 외에도 그들은 릴리스의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해 그를 협박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불공정한 임금을 받은 엘레나의 어머니를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마법 아래에서 마리는 뱀을 그의 팔주위에 있는 팔찌로 변환하고 그를 겁줘 고문한다. 한편 엘레나와 모건은 그에게 여성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 후 조금씩 피터는 자신의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적절한 순간에 손을 펼치고 나서 그는 갑자기 엘레나와 모건을 공격하고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즉시 911에 전화한다. 그러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는 로니에게 전화를 걸어 몇몇 마녀들에게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러나 갑자기 카라가 나타나고 전화를 끊는다. 그는 다시 그들에게 둘러싸인다. 그리고 결국 마리가 그를 저지하고 기절시킨다. 로니가 도착하고 카라는 그와 밖에서 만난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즐거운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된다. 그는 총을 꺼내고 그 순간 아그네스가 나타나 그에게 집에 가라고 요청한다. 그는 마지못해 떠나고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아그네스가 함께 간다. 아그네스와 카라의 대화에서 로니가 피터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녀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녀는 카라가 돌아와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피터를 새장에 가두어진다. 그러고 나서 카라는 그를 여성 의상으로 입히고 10초 안에 도망치라고 한다. 그는 재빨리 도망쳐 나무집으로 피신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의 과거 범죄에 관한 사진과 기사들로 장식되어 있다. 잠시 그의 과거에 대해 생각한 후 그는 창문 밖에서 자동차 불빛을 보고 그 애를 보려고 뛰쳐나간다. 그녀는 분명 그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것 같다. 그는 그녀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청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납치와 마녀들에게 고문당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다. 갑자기 그녀는 그들에게 이 요청을 했다고 밝히고 피터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무집에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을 성폭행했기 때문이다. 그 애는 그가 그녀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피터가 유죄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다른 죄들을 드러내고 피터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기까지 화를 내며 그를 비난한다. 이 순간 마녀들이 마법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날려버리고 두 사람을 차에서 끌어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피터는 식탁에서 깨어나 자신이 테이블에 묶여있고 손에 못이 박혀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로 인해 그는 움직일 수 없다. 손목에 자매 결속 문신이 있는 소녀들은 이제 피터의 몸에 같은 문신을 피로 그려라. 그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아 매 순간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터가 갑자기 깨어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팬티에서 나오는 뱀이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고 그는 자신의 손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에서 나와 거실의 테이블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처음에 어제의 사건이 악몽이라고 믿었던 그는 카라에게서 전화통화를 받는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여성을 다시 다치게 하면 이번에는 묻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갑자기 불꽃이 터지며 그는 겁을 먹는다. 그리고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리베카의 그림이 그가 언덕에서 처음 봤던 엘크의 초상화로 바뀌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가족저택을 떠나 자신의 과거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는 곧 재혼할 전처의 집에서 딸 라일리를 본다. 그는 라일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소중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나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과거 행동에 대해 전처에게 사과한다. 피터가 떠나기 전에 그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틀라스 소포 배달원이 결혼식 체크인 중 그를 반긴다. 피터는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똑같은 문신을 보고 그들이 매 순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카라, 그웬, 마리는 엘레나 모건, 릴리스가 집에 모여 그들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들은 마녀가 아니었다. 대신 그들 모두는 피터가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겁주는 속임수였다. 한편 피터가 겪었던 일시적 마비는 그가 본 환각과 더불어 아그네스가 그에게 준 수프 때문이었다. 사실 그녀의 눈은 결코 시각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 영화의 끝에서 그들은 모두 성공을 기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